안녕하세요. 허문강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재테크라는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해본 재테크,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유튜버 중에서 MJ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 인기 채널이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들어갈까? 아니면은 임대주택을 들어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고민을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MJ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MJ에 대해서 상당히 댓글 쓰는 분들이 그분의 인생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되게 MJ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 많이 MJ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엄청 이제 잔소리꾼들인데 근데 그 댓글을 이제 MJ는 댓글도 많이 달려요. 근데 뭐 수백 개 댓글이 달리는데 그 중에 쭉 읽어봐도 오피스텔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의 생각이 되게 그 차갑더라고요. 오피스텔은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MJ 절대로 오피스텔은 쳐다보지도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오피스텔 투자를 거의 2003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거의 20년 됐죠. 예, 정확히 뭐 18년 그 정도 됐는데 그 정도 해봤을 때 그 댓글 쓰신 분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때까지 상황하고 앞으로의 상황하고는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이때까지 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뭐 아파트가 막 2, 3억짜리가 10억 막 넘어갈 때 오피스텔은 그대로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제 느낌으로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금융상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하고 뭐 연금보험하고 완전 다른 상품이잖아요. 겉에 이제 모습은 주거를 할 집으로 이제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재테크 아이템이고 제가 이제 20년 동안 경험한 실체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2003년 그러니까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죠. 회사에 막 입사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그때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오피스텔이 없고 모델하우스만 가서 보고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해서 분양을 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 그런 것도 이제 처음 봤고 사실 모델하우스 되게 막 이쁘고 좋게 지어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델하우스에서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홀린 듯이 계약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오피스텔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건데 느낌 좋다고 막 사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2003년이었으면 그 당시 제가 몇 살이야? 26살. 그때였죠. 지금 여기 제가 띄워놓을게요. 제가 이게 분양가를 낸 내역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당시에 2003년 5월 7일 날 1225만 4,200원을 냈어요. 중도금 1차부터 6차까지 해서 같은 금액이죠. 1225만 4,200원. 이걸 쭉 냈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다 지어서 입주할 때 3,676만 2,600원을 내라고 계약이 된 거예요. 잔금 입금증도 여기 있는데 이걸 보시면 2005년 5월 9일 날 잔금을 낸 걸로 나오죠. 이게 그때 막 미분양되고 저는 막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오피스텔을 왜 하냐, 아파트 사라, 막 이런 말들이 있고 오피스텔은 뭐 이러저러한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거주용이냐 사무용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막 다르기도 하고 막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또 막 그 미분양이 됐을 뿐더러 그 지어지는 것도 늦고 그러니까 막 그 전 막 어린 당시 어렸죠. 막 26살인데 그 어린 저는 막 그 이거 어떡하냐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2003년에 그 사회초년생인 허문광이 무슨 돈이 있어서 1200만 원을 이렇게 딱 냈냐. 그 허문광은 원래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냐, 금수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오피스텔은 순수하게 제가 벌어서 산 집이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거의 대학 4년 동안 내내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벌었던 것 같아요. 계약할 때 26살 때도 이 계약금을 이렇게 너끈히 낼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중도금도 이제 보면은 상당히 금방금방 다가와요. 5월 7일 날 맨 처음에 계약을 해서 2003년 6월 5일 날 중도금 1차 내고 8월 12일 날 내고 금방금방 다가왔잖아요. 2003년, 2004년. 예, 그 잔금은 2005년에 냈지만 금방금방 다가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좀 아껴서 이렇게 바로바로 냈죠. 분양가격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합쳐서 이제 보면은 1억 2,254만 2천 원이죠. 지금은 막, 진짜 싸다. 귀여운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계약할 때가 2003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그때는 되게 비쌌어요. 나름 비싼 가격이었고, 저한테는 약간 버거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2005년 5월 9일 날 잔금을 치르고 나서 바로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이 오피스텔 투자의 기본은 지금 와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와서 오피스텔 투자의 기본은 공실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공실이 생기면은 그냥 되게 힘들어집니다. 공실이 안 생기는 게 기본인데 공실이 안 생기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우선 역에서 가까워야 돼요. 예, 역세권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이라 해야 됩니다. 원래 직장인들이 자기 집에서 직장 가는 게 너무 멀 때 그 혼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얻는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직장하고 오피스텔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피스텔이 새 건물이라 해야 돼요. 예, 새 건물이고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은 새 건물이고 깨끗한 거는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때 완전 새 거였죠. 직주 근접 구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게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다 가깝습니다. 직주 근접도 오케이였고 역에서 도보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역세권이었어요. 뭣도 모르고 투자를 했지만 오피스텔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 공실이 안 생기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 충실한 오피스텔을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2021년 7월에 이 오피스텔을 팔았어요. 이 계약서를 이게 보여드리면 계약은 2021년 6월 15일에 했는데 실제로 그 잔금 치른 거는 오피스텔을 판 건 2021년 7월 1일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2억 원을 받고 이 오피스텔을 이제 팔았는데 제 오피스텔이 또 나름대로 또 19평이라 신혼부부가 이제 2명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원룸이 아니고 투룸이에요. 그런데 그 요즘에 서울에 그런 데가 없죠. 오피스텔이니까 가능한 거죠. 여기 아까 화면에서 제가 총 집값으로 낸 금액이 1억 2,254만 2천 원이지만 당시에 이제 법무사 비용 그런 것도 들어갔죠. 그 당시에 뭐 취득세, 법무사 비용 그리고 또 중간중간 수리할 일이 생겨요. 제가 수리한 게 바닥도 한번 쫙 새로 깔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보일러도 새로 갈았던 것 같고 그 에어컨 보일러는 뭐 10년 넘으면은 주인이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한번 갈았다. 예, 냉장고도 한번 갈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뭐 다 합치면 제가 이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썼던 돈이 한 1억 3천은 된 것 같아요. 예, 1억 3천. 그러면은 제가 총 쓴 돈 1억 3천에 팔 때는 2억에 팔았으니까 저의 양도소득은 7천이죠. 7천. 예, 7억이 아니고 7천. 요즘에는 하도 막 아파트로 막 억억 해서 버니까 상당히 인간적이고 귀여운 양도소득입니다. 연 수익률 한번 따져볼까요? 18년간 7천만 원 번 거잖아요.
근데 내가 들인 돈은 1억 3천이고, 그러면은 수익률을 따졌을 때 1억 3천분의 7천만 원 나누기 18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나오죠.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99%가 나오네요. 3%. 연 3%의 수익률이 있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주가 언제야? 2005년 5월부터 제가 월세를 한 달에 70만 원을 따박따박 받았거든요. 양도수익인 7천만 원 뿐만 아니라 이 월세도 여기다가 더해야 되는 거죠. 2005년에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2005년에 8개월이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는 1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06년부터 2020년까지가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4년이네요. 그러면 12개월 곱하기 14년 전체 제가 70만 원을 받은 개월 수가 183개월입니다. 70만 원 곱하기 183개월. 그럼 제가 총 1억 2,810만 원을 받았어요. 월세로. 저의 수익은 1억 2,810만 원 더하기 7천만 원. 1억 9,810만 원. 이게 제 수익인 거죠. 그죠? 아까 제가 1억 3천만 원 썼다고 그랬잖아요. 1억 9,810만 원 나누기 1억 3천만 원 나누기 18년 18년 곱하기 100 이러면은 이제 진짜 저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해볼게요. 1억 9,810만 원 나누기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나누기 18 곱하기 100 그러면은 제가 연 8.46%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8.46%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은행 금리가 8% 되기는 진짜 어렵죠. IMF가 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저의 첫 재테크는 저는 뭐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오피스텔 맞은편에 그 길 건너에 그 주공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16평짜리 주공 아파트. 제 오피스텔은 그래도 19평인데 지금 그 주공 아파트가 그 당시에 가격도 비슷했고, 제가 분양받을 때, 그 비슷하게 올라가던 주공 아파트가 지금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배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그 주공 아파트를 살려면 한꺼번에 제가 1억 3천을 탁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되게 막 한참 막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걸쳐가지고 분납을 해서 샀잖아요. 그렇게 뭐 이제 제 형편에 당시 그 지금 10억 하는 그 주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이렇게 분양받아서 8.46% 수익률이면 수익률 좋은 거죠. 이 정도면 잘했고. 그리고 이게 그걸 무시 못합니다. 거의 뭐 18년이면 거의 20년인데 20년 세월 동안 매달 70만 원씩 들어온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당히 든든합니다. 세입자들이 뭐 말썽 부릴 때도 있고 막 이상한 세입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7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매달 받는 돈으로 이제 팔고 나서 이제 70만 원 안 들어오죠. 매달 70만 원 들어오던 게 없으니까 20년 동안 같이 살던 남편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낍니다. 매달 20년 동안 70만 원 주면은 그 정도면 남편 아니에요? 아닌가? 제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적은가?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피스텔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도시락 싸들고 말렸던 댓글러들 오피스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영끌을 하고 막 은행 뭐 제2금융권 막 카드론까지 막 싹싹 긁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 맞은편에 주공 아파트 그 10억짜리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쓰러져가는 16평짜리를 지금 그렇게 비싼 그 물건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거를 산다 한들 그 10억이 뭐 지금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10억짜리가 뭐 20억이 되겠습니까? 아이, 이제 그런 일 없고, 그, 거품이 안 낀 오피스텔을 사는 것도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20년 전에 2003년에
1억 3천 주고 샀는데 지금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살기도 좋아요, 거기. 제가 이미 팔고 나와서 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살기도 좋고 여자 혼자 살기 뭐 좋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건설사에서 지은 거고 많은 분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보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댓글을 보고. G8은 2억 원을 제가 어딘가에다가 또 이제 놔뒀는데 이게 쌩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 막 경찰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 2억 원을 둘러싼 경찰도 출동된 이 재밌는 사건에 대해서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우리 돈 많이 벌어요. 2억 원 더 법시다.